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투행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보다 더한 전세대란 온다. 착공 물량 반토막. 수도권 내 전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9만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전세 품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 수급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전세나 분양권 구하기가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분간 수도권이 신축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만 1306가구, 미분양 무덤 대구가 떨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대 23조 원 규모의 개발 사업장을 구조 조정하면서 특히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대구 건설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는 최근 1년 사이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리 대상 PF 사업지가 공매로 처분되면 주택시장 붕괴와 기업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 정리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뛰자 갭투자도 똘똘한 한 채 쏠림, 아파트값 밀어올리나.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1년째 오르면서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가율이 상승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파, 성동, 마포 등 선호 지역에서 갭투자가 증가하며 서울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세 매물 공급 부족이 전세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이에 따라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수요와 갭투자가 아파트값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값 상승과 함께 갭투자가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지만 아직 전세가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부동산 큰손 3040 세대 겨냥한 학세권 뜬다. 초등학교 접근성이 아파트 평가의 최우선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0, 40대가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층으로 부상하면서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통학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단지 중 9곳이 반경 300m 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었으며 더샵 둔촌포레와 메이플자이 등 학세권 단지들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교육 환경이 가장 중요한 입지 요건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3040 세대의 분양 시장 주도에 따라 학세권 아파트의 수요가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 6개월마다 공개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앞으로 6개월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매년 2월과 8월에 2년 이내 입주 가능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분석 집계해 공개하며 추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별, 자치구별, 단계별 추진 현황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 몽땅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지연 사업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구역은 총 699역이며 김장수 주택공급기획관은 투명한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통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솟는 분양가에 분상제 청약 경쟁률 6배 높아 올해 분양 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쟁률이 비분양 가상한제 아파트에 비해 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금리와 자재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6,792만원으로 비적용 단지의 7,275만원보다 낮았습니다. 올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전체의 10.5%로 예년보다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경쟁률 차이가 더욱 커졌습니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확대보다는 분양 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닥 찍었나?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량 거래금액 반등.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과 거래액이 반등했으며 특히 아파트와 공장 창고 집합 거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23.3%, 거래액은 35.4% 증가했으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액은 각각 54.5%, 61.6% 늘었습니다. 반면 상가 사무실, 단독 다가구 거래는 감소했습니다. 정수민 부동산 플래닛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우상향. 수도권 아파트값 25년간 연평균 6.7% 상승.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지난 25년간 연평균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값은 18년은 상승하고 7년은 하락했으며 상승한 해 중 6년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상승률은 2002년으로 전년 대비 29.2% 뛰었습니다. 반면 집값이 가장 크게 하락한 해는 지난해로 전년 대비 8.0% 떨어졌습니다. 또한 2020년 1월에 집을 구입하여 올해 1월까지 보유한 경우 집값이 평균 1.2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시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은 국내 부동산 시장은 가끔 하락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서 재개발 재건축 가장 많은 곳 2위는 서초구, 1위는 서울시가 최근 6개월간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공개하며 이는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및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체 구역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은 각각 247개와 165개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성북구가 51개, 서초구가 47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재건축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성북구는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인허가를 받은 구역은 126개로 착공된 곳은 67개이며 아직 착공되지 않은 곳은 59개입니다. 서울시는 공사비 관련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정상적인 추진을 돕겠다고 밝혔으며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적체에도 매도 희망 가격은 유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서울 아파트 값이 5주째로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으며 강남권과 마용성 등 인기 있는 지역과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 지역 간의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5주 동안 0.03%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선호 지역 및 단지를 중심으로 저점 인식에 따른 간헐적 거래가 발생하면서 매도 희망 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성동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동북부 외곽 지역 3곳은 여전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지역에서 일부 지역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양주시와 고양 일산 동구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구, 은평구, 노원구 등의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이나 대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하게 유지되며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일부 단지에서는 거래가 주춤하고 있으며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세난 공급 절벽 숨통 트일까? 다음 주 국토부 대책에 쏠린 눈.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전세 수요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출 확대 등 주택 공급자를 위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나 민간에서는 주택 수요 회복이 우선돼야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월까지 전국 주택 누적 인허가 물량이 작년에 비해 22.8% 감소했으며 이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영향입니다. 추가 대책에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대출 확대, 비아파트 역전세난 해소 방안, 임대차 입법 개정 계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에서는 주택 매매 활성화와 수요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